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촛불 집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깊어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결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집회 상황 그리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촛불 집회, 이 주말 집회로는 지금 네 번째 열리는 건데요. 앞서 저희 기자 중계를 봐도 오늘도 역시 그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28일 날 대규모 집회가 네네. 열렸었죠. 토요일을 물론 주말이었고 그리고 5일 날 지난 5일 날도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12일 이제 이 대규모인데 물론 그 전에도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5일 날 집회가 28일 주말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서초동 집회의 경우. 오늘 집회 이제 봐야지 알겠는데 글쎄요 뭐 꽉 찼네요. 서초대로 반포대로 다 꽉 찬 것 같아요. 네. 오늘 집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일단 잠정 중단이다. 오늘까지 하고 상황을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오늘도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저기 피켓이 보입니다만 검찰 개혁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조국 수호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서초동 집회에 주장하는 구호입니다. 네. 이게 뭐 주최 측이 발표하는 인원이 있고 네. 또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연인원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인원,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집회 전체적으로 양상을 보면 사실 서초동 집회도 있고 사실 반대 성향의 광화문 집회도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많은 인원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여는 점을 이제 비춰보면은 과거의 집회 문화보다는 상당히 좀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집회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네. 2016년도 예. 가을부터 열렸던 박근혜 탄핵 예, 촛불 집회가 예. 있었고 촛불 집회죠. 2017년도 이제 봄까지 연결됐던 건데 예. 그때는 이렇게 갈리지가 않았었죠. 예. 그때도 보수 진보 여전히 있는 건데 그때는 예. 어쨌든 워낙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국민들에게 예. 공감을 일으켰던 때니까 뭐 보수 진보의 인용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확연하게 갈려요. 당시는 그러니까 2016년도의 촛불 집회는 뭐랄까요 대세랄까요? 어떤 그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고 민심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형성이 됐죠. 예, 예. 한쪽으로. 거기서 이번에는 좀 이번에는 뭐 완전히 갈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도 민주화 집회가 있었죠. 6월 항쟁 예. 그런 경우도 뭐 갈린 게 전혀 아니죠. 예.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건이 똑같은 거였으니까. 예.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는데 또 바로 며칠 전 9일 날이었잖아요. 예. 한글날. 그때도 광화문에서도 엄청난 또 시민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전혀 달라요. 광화문 맞습니다. 집회는 예. 완전히 조국 퇴진, 예. 지금 이쪽 서초동 집회는 조국 수호. 예. 완전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번 현상이 사실은 이제 전에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던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조국 지지냐, 조국 정권 반대냐 네. 이런 어떤 그 대립적인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다층적인 의견이 저기 묻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일단 뭐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건 시대적 당위니까 예. 서초동 집회 나오신 시민들이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예. 근데 검찰 개혁 못지않게 지금 주장하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퇴진 불가란 입장이란 예. 말이에요. 두 가지 축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쪽에 광화문 집회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주장은 광화문 집회에서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네. 퇴행적인 주장이 여전히 있어요. 박근혜 전 예. 대통령 탄핵 무효, 예. 박근혜 석방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논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근데 예. 그 태극기 집회를 하시던 분들은 여전히 또 그런 걸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다층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기본 구도는 조국 장관에 관련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촉발된 여러 가지 그 주장들과 구호들인데 근데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검찰 개혁 문제가 이쪽 또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주장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론이 민심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 어느 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탄핵 때의 그런 식의 압도적인 민심이 형성돼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한 임명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현재 퇴진이냐 아니냐 예. 이 여론은 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만
반대보다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퇴진의 여론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이 집회도 그렇고 구호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주말 집회를 치룬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전 중단할 거라고 주최 측이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좀 어떤 대립구도, 어떤 그 새싸움이랄까 이런 그러한 그 양상이 좀 부분들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잠정 중단을 하고 예. 더 이상 예고를 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에서도 글쎄 이걸 보수 진영,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있는 게 또 사실이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도 아마 또 이렇게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 이런 것들은 안 열 공산이 크죠. 그리고 사실은 대단히 힘에 붙이는 거예요.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대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집약된 목소리를 낸다면 의미가 있으나 지금 네. 완전히 진영 논리의 가치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에 전혀 생각이 다른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집약된 어떤 사회적 어떤 에너지를 발동해서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좋은 의미의 긍정적 의미의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현 상황을 보면은 조국 장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지자와 반대자가 이제 반대자. 갈리고 있습니다만 네. 정부와 여야, 청와대 모두 또 공통 분모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근데 지난 몇 주 동안에 보면은 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개혁안을 내놓긴 했거든요. 네. 자, 그 개혁안에 대한 내용도 뭐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거죠. 예.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이제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는 비리수사처, 이 예. 공수처란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네. 법무부나 검찰의 자체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여야의 이제 협상으로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여야의 주장은 다릅니다만 이번 달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현재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이 계속 내놨던 검찰 개혁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의 관행, 예. 수사의 방식, 예. 또 조직 문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인권 보호. 인권 예. 보호, 인권 침해가 너무 있었다는 예. 측면, 과잉 수사가 있었던 면, 그러니까 예. 이제 공개 소환 폐지라든지 예. 밤 9시 이후는 조사하지 않는 것, 네.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뭐 전문 공보관제도 두겠다. 말하자면 이제 피의사실 유포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는 거고 예. 조국 장관도 지난 8일날 발표했어요. 이런 개혁안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누가 네.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관행의 변화하고 어떤 방식의 어떤 그 개혁이거든요. 개선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검찰총장이 키를 잡고 발표한 내용 그 사이가 사실은 서로 호응하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 패스트트랙을 통한 그 법안을 통한 제도적인 부분 외에 어떤 수사 관행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네.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좀 축소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제일 예. 중요한 거죠. 제가 예. 그 말씀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예. 특수부를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세 곳만 놔두고 네.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 대폭 축소하든가.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거는 특수부라는 이름을 반부패 수사로 바꾸겠다라는 예.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부를 폐지하면서 또 외부 기관에 나갔던 검사들, 네. 파견 검사들 전원 복귀시키겠다. 이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거고, 예. 윤석열 검찰이 발표한 거고, 조국 장관은 이제 8일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외부 기관에 파견돼 있는 검사를 복귀시키고 예. 또 하나 첨가된 게 있어요. 그 검찰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 중에 내부에서의 파견도 최소화시키겠다. 그것도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그 대체적인 개혁 방향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직접 수사를 가능하면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 폐지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예. 특수부는 거의 직접 수사니까 인지 수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판사 아니 검사를 파견을 제안한다는 얘기는 지금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차출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면 거기 그쪽에 보낸다든지 특수부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 장관에 관련된 사안들을 특수부가 수사하는데 이제 공판부와 형사부에서 파견나온 검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과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 중에서 이 내부 검사 파견 얘기는 빠져 있어요. 윤석열 검찰. 이건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거의 뭐 겹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지금 그 화면에도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회하고는 좀 반대 성향의 보수단체 집회도 오늘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근처에서 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여러 보수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공화당 집회도 열리는 것 같고 지금 주로 이제 그 이번 뭐 대규모 집회들이 있기 전에는 보수 진영 보수 집회들이 되게 이제 그 대한문하고 어디입니까? 동아면세점, 광화문에 동아면세점이라고 있죠. 그쪽에서 많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열리고 제가 아까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여전히 같이 열리고 있어요. 이번 이런 집회와 관계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한 이 집회는 여기 서초동에 그 옆쪽에 아까 누에다리 그 근처에서 또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도심에서의 그 집회가 또 저녁에는 이제 서초동 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같이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는 상당히 작겠죠. 오늘 서초동에 이제 진보 진영 집회가 훨씬 대규모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도 또 별도의 뭐 집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원 그리고 다양한 결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은 다행히 어떤 그 마찰이나 충돌 이런 거는 좀 적은 편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 뭐 몇 명이 연행된 일이 있는데 그게 커다란 그 무슨 논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폭력이나 이런 사태는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고. 집회 문화 자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2016년도, 17년도 집회 때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파동 때 있었던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충돌들이 좀 있었어요. 명박산성이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집회 문화라든지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상사나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 집회 자체도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공연을 하고 문화제 형식으로 좀 진행되는 시민들이 발언도 하고 가수가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제 형식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시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권 이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결국엔 이런 현상이 더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많이 있죠.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종하는 거고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의 어떤 균열된 이해관계를 반영해내서 그런 것들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책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권은 뭐 새삼 구현할 필요도 없이 그런 갈등 조정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 양쪽이 다 특히 선거를 앞둔 해에 더하죠. 정쟁적인 그 거기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적대적 공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극한적으로 적대하고 혐오하고 대립하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극한적인 대결이나 대립이 오히려 양쪽의 그 진영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구태한 이런 정치 문화 같은 거, 정치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시민들이 나서더라도 어떤 이게 이제 개혁 에너지로 승화돼서 의회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그게 다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든지 양극화를 이제 해소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지금 최근에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에는 개혁 에너지 물론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너무 갈려 있어요. 너무 갈려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개혁 에너지가 하나의 동력화돼 가지고 국회로 투입된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걱정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이런 일은 꽤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극한적으로 다른 견해들이 대규모 운집을 해서 시위들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갈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그 갈라선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 국회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정치협상회의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기구를 발족하긴 했습니다. 반쪽 회의로 이제 출발하긴 했지만은 지금 당장 이 사법개혁안이라든가 좀 당장 이제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갈까 이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조국 같습니까? 장관 예. 관련은요 이미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장은 다 아는 것이고. 네. 우리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권의 입장 분명한 거잖아요. 어떤 예. 위급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고 소모적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검찰 수사 지켜보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게 쟁점이고 이슈란 말이에요. 지금 예. 의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협상을 해야죠. 패스트트랙에 지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예. 여야 4당이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한국당은 예.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제 참여해서 정치협상회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치협상회의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또 조정을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도 지금 특수부 폐지 같은 건 잘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이후에 이제 특수부 폐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에서. 예.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특수부 폐지는 지금. 아, 그렇군요.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냥 그 당시는 이제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연장에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이 논의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도 참여해서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일단 이 조국 장관 관련은 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면 정당들이 논평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게다가 오늘 서초동 집회도 이제 오늘로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니까 예. 예. 보수 진영에서도 일단 좀 이쪽 집회는 더 이상 좀 지켜보기로 하고 네. 잠정 중단을 좀 하면서 정치협상회의 열었으니 여기서 뭔가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씩 이거를 정상을 찾아 나가야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정치협상회의에서 여야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갈등을 최소한도 완화시켜야죠. 정치권이 점점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계속 서초동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촛불 집회 관련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